오늘의 알아보세. 첫 번째는 합산배제, 두 번째는 과세특례, 세 번째는 납부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는 앞서 김지은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주택 등에 대해서 합산배제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는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합산배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산배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다시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제외된 신고를 통해서 이제 다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산배제는 신고를 하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기한 안에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 신고하시면서 이 합산 배제를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 등록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이제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려고 지금 안을 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아파트는 이 시점 이후에 임대 등록하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허가가 되는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므로 역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임대료 상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규정을 위반한 해와 그 다음에 2년 동안 합산배제 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말소가 되면 합산 배제 대상에 배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산 배제가 안 되니까 이제 합산이 되게 되는데, 이제 다시 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 말소 되었다가 이제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적용 합산이 되지만, 이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과세 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기간 안에 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에 따른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청 내지는 이제 일제부의 이제 해석에 관련된 것인데, 이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원의 경우에는 이제 세대원이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건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세대원이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세대 1주택자가 세대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참고로 이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제 일반 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일반 주택의 경우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내지 재개발로 퇴거하는 경우였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서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주택에 원래 해당하지 않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합산배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고는 최초에 신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신고가 있고, 마지막에 제외 신고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에서 변동이 없으면은 신고를 계속 매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든가 면적이 바뀌었다든가 하면 변동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옛날에는 종부세에서 이제 뭐 세율이라든가 그런 거 공제액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요건들과는 다 이제 무관하게 되었고, 다만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합산 배제 요건이 있는데, 그게 조정 지역 대상 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만 지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많이 해제가 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렇게 네 군데,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이렇게 네 군데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6월 1일까지 뭐 추가로 다시 지정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해제되는 것이 없다면, 이제 이 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이제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특례입니다. 과세특례는 합산배제와는 달리 종부세 과세는 되는데, 세율이라든가 공제액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자 방식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경우에는 공제액이 커지고 세율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액공제 및 세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액공제 는 종전주택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종전주택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액이 달라지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뭐 일정한 나이라든가 뭐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세액공제 요건은 종전주택에만 적용을 해주고, 이제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12억 원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의 요건에서 이제 취득기한 제한은 없다는 것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간격 1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은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사이 취득했다 뭐 그래도 이 3년 안에 처분
체불만 하면 이제 적용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은 과세특례 적용해 주는데 이제 5년이 안 지나면 무조건 해주고, 그다음에 40% 이하로 지분을 상속하면 이것도 그냥 해주고, 그다음에 지분 공시 가격이 이제 이 금액 이하면 이것도 그냥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특례가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일부 지역은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속주택에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대원 2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 등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특례는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혼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세대원끼리가 그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그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재개발 대상 주택이었는데 이게 멸실됐다. 멸실된 것이 다시 이제 새로운 주택으로 완성되면 이제 그 주택을 받게 될 텐데, 이제 그거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수 산정 특례입니다. 이제 지금은 현재는 1세대 1주택과 이제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율이 다릅니다. 이제 그럴 때 일정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주니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낮은 세율로. 1세대 1주택 요건은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이하 뭐 40%, 그다음에 뭐 공시 가격, 그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주택수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부 공동 명의에서 1주택 과세 특례인데, 이게 주의할 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려면 한 사람으로 몰아야 될 텐데, 반반이면 뭐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대 4다, 뭐 7대 3이다 이러면 그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내는 걸로 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부부 공동 명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과세 특례에서 이제 일시적 2주택 등에서도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섞어서 이제 두 개가 다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부인이 받고 하나는 뭐 남편이 받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1세대 2주택 특례는 안 해주고, 다만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이제 새로 생긴 제도인데 작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고, 그런 소득 요건이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고 이제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간다, 해당 연도에.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납부 유예를 해서 이해 세금은 내지 않고 나는 이제 납부 유예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납부 유예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세금 나중에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되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담보 제공한 걸로 이제 충당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유예를 하다가 이제 유예가 끝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타인에게 넘기면 이제 내야 되는 것이고, 뭐 상속 내지 1세 주택 아니게 되는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이제 유예가 끝납니다. 내야 될 때 원금만 내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야 됩니다.